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돈에 환장한 시댁과 연을 끊었습니다. 친정에서 거액의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시댁에서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늘 그랬어요. 시댁이 조용할 땐 무언가를 꾸미고 있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시모에게 전화가 왔는데 우리 집 장남이 망하면 네 남편도 같이 망하는 거야. 알아들어? 친정에서 받은 돈을 시숙 사업자금으로 달라는 시모였습니다. 돈을 안 주면 자기 아들과 이혼할 각오까지 하라고 했는데 얼마 뒤 시댁은 풍비박산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망하기 싫으면 돈 내놓으라던 시모였지만 정작 망한 사람은 시모와 시숙이었습니다. 9번 못하고 1번 잘해도 대접받는 장남. 10번 다 잘해도 둘째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남편. 이런 집이 바로 시댁이었습니다. 모든 대소사부터 굳은 일은 제 남편의 몫이었고 무슨 일이 생기면 불려가는 것 또한 제 남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조건 장남이 더 잘 살아야 한다고 하시는 분이었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무조건 제 남편에게만 이해하고 맞추라고 하셨는데 물론 결혼 전에는 이런 시댁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은 남편이 어릴 때부터 장남 사랑이 대단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남편은 부모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지 시어머니께 제일 많이 잘하고 뭐든 다 주고 싶어 했습니다. 이걸 바로 인정욕구라고 해야 할까요? 암튼 그런 시어머니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장남한테는 퍼주기 바빴습니다. 이 시간에 어디 가? 깼어? 미안.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금방 다녀올게. 남편은 한밤중에도 시모의 전화를 받으면 시댁으로 갔습니다. 결혼하고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되니 처음엔 마마보이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시댁 식구 중 유일하게 연락하고 지내다 보니 시 고모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한 마음에 제가 시 고모님께 전화를 드려서 남편이 이러는데 너무 답답하다고 하소연하듯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시 고모님께 얘기를 듣고 나서야 남편이 왜 그러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나였어도 속 터질 만하지. 준호가 어릴 때부터 참 착했어. 그러니 그러고 살았지. 어머님이 시숙을 낳고 정말 좋아하셨다고 했는데 시숙은 뭐든 다 느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년 뒤에 태어난 제 남편은 반대로 뭐든 다 잘했다는데 옛날에 아들을 낳으면 대접받고 살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 남편도 사랑받고 컸어야 하는 게 당연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친척들이 다 모이면 남편만 관심을 받아서 시숙이 늘 뒤처지는 것 같아 시모가 유독 더 챙겼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자기 형에게 미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시모나 시숙이 부르면 시간이 몇 시든 시댁으로 달려가곤 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저에게도 똑같이 하길 바라진 않았습니다. 시댁에 급하게 가야 할 때면 혼자 가려고 했는데 잠깐만. 같이 가자. 뭐하러? 무슨 일인지 나도 가봐야지. 자기는 집에 있어. 나 혼자 다녀올게. 남편은 본인 혼자만 힘들면 된다면서 저까지 시댁에 잘할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댁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던 저는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것과 직접 겪어본 것과는 다르니까요. 남편 입장에서는 자기 형이 어릴 때부터 동생에게 치이고 살았다고 생각했을 테니 챙겨주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게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시댁에 갈 때면 시모가 늘 시숙만 챙기는 것도 서운하긴 했지만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저는 시숙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첫인상도 좋지 않았고 거기다 사람을 볼 때 너무 외적인 부분으로만 판단하는 것도 싫었거든요. 그리고 월급도 제때 주지 않고 툭하면 밀리는 것도 불만이었습니다. 이번 달은 또 왜?
급하게 거래처에 대금 처리부터 해야 한다고 해서. 아무리 그래도 직원 월급은 제때 줘야지. 2주만 기다려달라고 했으니까 기다려보자. 맞벌이 부부로 저도 회사에 다니고 있었기에 남편의 월급이 자주 밀리더라도 사는데 지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도 너무 했습니다. 남편은 시숙과 회사를 차려서 같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둘이 능력이 좋아서 회사를 운영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회사를 차리자고 한 것도 꾸려나가는 것도 남편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민호가 우리 집 장남인데 남들 보는 눈도 있고 당연히 대표여야지. 그래서 시숙이 회사 대표가 된 거였습니다. 저도 이런 얘기는 나중에 전해 들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회사를 차릴 당시 이런 말씀도 하셨답니다. 첫째가 잘 살아야 동생이나 가족들을 잘 건사하는 거야. 사업자금 대주는 조건으로 장남이 대표해. 사실 처음에는 시숙이 남편에게 공동대표라고 생각하자고 했답니다. 그래서 남편도 직함에 대해 연연하지 않고 편하게 일을 시작했다는데 시숙은 대표, 남편은 직원, 이렇게 구분해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남편은 전부터 하고 싶었던 사업 아이템으로 일을 하게 되어 그것만으로 만족하면서 일을 했다는데 그전부터 월급이 밀렸던 때가 많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시숙이 남편의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부려먹기만 하는 모습에 제가 화를 냈더니 괜찮아, 뭐 하루 이틀도 아닌데.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전에도 이랬어? 그게 회사 사정에 따라서 좀 늦어질 때도 있어서. 주말에도 나가서 일하면서 너무한다 정말. 며칠 뒤 저희는 시댁에 갔습니다. 다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저는 회사 얘기를 꺼냈는데요. 그런데 요즘 회사 사정이 많이 안 좋아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회사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거야?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넌 왜 그런 말을 해? 월급이 너무 자주 밀리는 것 같아서요. 혹시나 회사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 싶어서. 난 또 뭐라고. 월급이야 좀 늦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월급 밀리면 우리 장남도 밀리는 건데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그래? 회사 힘들 때 직원들도 다 같이 으쌰으쌰 하는 거지. 안 그래? 그래도 우리 장남 덕에 너네 먹고 사는 건데. 너무 그러지 마. 회사 꾸려나가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네가 알아? 남편은 시숙에게 늘 깍듯하게 대하는 사람이라 이날도 뭐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회사를 그만둘 기회가 참 많이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이유는 시숙 혼자 직원을 데리고 회사를 못 꾸릴 게 뻔했고 지금까지 남편이 읽어놓은 것들이 아깝기도 했기에 회사 사정에 맞춰가면서 다니고 있던 거였습니다. 시댁을 서운한 건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결혼한다고 했을 땐 알아서들 하라고 했었고 지원은 없을 거라고 하셨죠. 그런데 시숙이 결혼할 땐 집이며 차며 형인 가방이며 잔뜩 해서 주시더라고요. 시숙이 결혼하고 난 뒤에는 제 앞에서 형님 자랑만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특히 시댁에서는 시숙과 형님에 대한 편애가 심한 편이었는데 저와 남편보다 나이 좀 있었고 늦게 결혼을 했다 보니 빨리 애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어머님, 형님은요? 우리끼리 준비하자. 내가 오지 말라고 했어. 제사가 있는 날에도 형님은 임신이 되지 않아 마음고생이 심하다고 시모가 먼저 전화해서 올 필요 없다고 하셨고 살면서 시댁 행사가 있을 때도 형님은 얼굴 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이 저에게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에 힘든 날도 견디면서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시골에 계시던 할아버지께서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친정으로 바로 가야 했습니다. 다 같이 시골에 가자는 엄마의 전화에 남편에게도 얘기했는데요. 하지만 남편은 당장 같이 갈 수 없었어요. 미안해. 내가 일 끝나는 대로 바로 갈게. 급한 일만 바로 처리하고. 남편의 말에 아무 말 없이 쳐다봤더니 힘들지? 미안해.
이런 집에 시집와서 자기가 고생이 많네. 남편은 늘 저에게 아무 도움이 못 되어서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친정 식구들과 시골로 내려갔어요. 다행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남편도 도착해서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 있었지만 저와 같은 날 같더라면 좀 더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기에 그게 많이 안타깝고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유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10억이요? 이미 다 결정된 부분이니까 그냥 받으면 돼.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시골에 있던 땅을 처분하셨다고 했습니다. 땅을 처분하고 받은 돈은 당연히 부모님이 받게 되셨는데 그중 10억은 저한테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어차피 나중에 재산 정리를 해야 하니 미리 받으라고 하시면서 주셨습니다. 워낙에 큰 돈이고 갑자기 받게 된 거라 그 돈을 어떻게 할지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는데 장례식 때 친척 중 한 분이 할아버지 유산 얘기를 할 때 형님이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장례가 다 끝나고 난 뒤 형님은 대놓고 돈을 달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돈이 여기저기 많이 들어 힘들었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제가 별 반응이 없어서인지 병원비를 청구하더군요. 얘기 들었지? 무슨 얘기요? 어떻게 그래? 가족이 많은 것도 아닌데 관심 좀 갖고 살자. 무슨 일 있어요? 나 백화점 관뒀잖아. 왜요? 형님이 다니던 백화점을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평소 시댁에 가면 얼굴 보기도 힘들고 따로 연락하고 지내는 것도 아니라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게 당연했는데 현재 사정이 안 좋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말인데 병원비를 좀 내줬으면 좋겠어. 쉬숙이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고 심하게 다친 건 아니라 2주 정도 치료받고 퇴원하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병원비를 저희에게 청구하더라고요. 거기다 평소 전화 한 통 안 하던 형님은 그리고 어머니 용돈 좀 올려드리자.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원래 시장에서 작게 가게를 하셨는데 장사도 안 되고 해서 접으셨거든요. 그래서 자식들 용돈으로 생활하시는데 의논하려고 전화를 한 게 아니라 아예 결정해놓고 전화해서 통보하듯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이 짜증이 났던 저는 그간 이런저런 일들이 쌓여있던 상황이라 결국 한마디 했습니다. 형님, 저희 시댁 지원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지원했으면 얼마나 했다고 이래. 한 게 뭐 있다고. 따지고 보면 뭐 한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딴에는 매번 제사 때마다 드는 비용 일제 부담했고 시댁에 무슨 일 생기면 그 해결도 언제나 저와 남편 몫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용돈도 매달 저희한테 부담하라고 하면서 형님네는 반의 반도 안 내는 거 대충 눈치로 알고 있었죠. 형님 마음고생할 때 제 돈으로 혼자 제사 음식 준비하고 시댁 명절 때마다 바라는 것도 많아서 다 사드리고 바치고 했어요. 그거 얼마나 된다고. 맞아요. 그거 큰 돈 아니죠. 그런데 여태까지 합치면 큰 돈이에요. 형님은 제사 때 얼굴 보기도 힘든 분인데 그래도 제가 싫은 소리 했나요? 고생했다는 말 한 번 하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이제는 병원비를 내라고요? 당연한 일을 하는 건데 왜 그렇게 열을 내면서 말을 해? 그 많던 재산 다 받으시고 왜 자꾸 저희한테 사정이 어렵다 돈 없다 하시면서 돈 맡겨놓은 사람처럼 달라고 하시는데요. 그 재산 내가 받은 게 아니잖아. 그럼 형님은 그 재산으로 쓰신 게 없다 이거예요? 맞아요? 아니, 쓰긴 했는데 나는 얼마 안 된다 이거지. 형님,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아기 낳고 키우려면 준비도 해야 하는데 어머님은 형님 댁 도와드리느라 저희도 빠듯하다고요. 거기다 툭 하면 남편 월급 밀리는데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역시나 형님이 시모한테 얘기를 했는지 다음날 시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너 우리 똑순이한테 화냈다면서? 대체 무슨 일이야? 시모는 형님을 똑순이라고 불렀습니다.
뭐 일을 똑소리 나게 잘한다나? 그래서 붙인 별명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저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형님이 시숙 병원비를 저희 보고 부담하라고 해서 제가 좀 화냈습니다. 그랬더니 형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뭐라고 하시더군요. 그깟 병원비 네가 좀 낼 수 있는 거 아니야? 가족인데. 지금 똑순이네 집 형편 너도 알잖아.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애 가지려고 저렇게 노력하는데 너까지 못해서 스트레스 줘야겠어? 애가 들어서야 집 기운도 좋아지는 법이야. 이날 시모는 정말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하도 길어서 다 기억도 안 납니다. 하지만 결론은 형님과 시숙을 위해 저희 보고 희생해라 이거였어요. 가족인데 형님네한테만 지원해 주셨잖아요. 그 많은 재산은 형님네가 받았으면서 이럴 때 쓰라고 주신 거 아니었나요? 없으니까 그렇지. 있으면 나까지 너한테 전화해서 부탁하겠어? 저희는 여태까지 시댁에서 돈 한 푼 받아 쓴 적 없습니다. 그런데 저나 남편이 힘들게 번 돈 그저 아무렇지 않게 가져가시는 거 이제 싫습니다. 그게 당연한가요? 어떻게 같은 아들을 두고 이렇게 차별을 하고 사세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남편한테는 얼마 안 된 시간이었겠지만 저도 속이 상하고 서러운데 준우 씨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큰애가 내 뱃속에서 나올 때 얼마나 좋았는 줄 아니? 아무래도 작은 애보다는 큰애가 더 정이 가는 법이야. 너도 나중에 애 낳으면 내가 왜 이런 말 하는지 알 거다. 큰애한테 더 정이 많이 갔을 뿐이지 차별하진 않았어. 그러니까 지금 너랑도 이렇게 잘 사는 거 아니니? 그리고 너 우리 똑순이한테 그동안 돈 많이 썼다고 했다며? 네, 했습니다. 아니 돈을 쓰면 얼마나 썼다고 그래? 시모는 그간 저희가 쓴 돈을 껌값으로 하셨습니다. 사실 돈의 액수보다 시모나 시숙의 행동에 더 기분이 나쁜 건데 그 포인트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동안 나가는 돈이 많아서 저희 모은 돈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차별하지 않으셨다면서 저희 남편 초중고 졸업사진도 없고 대학교 가서도 돈 버느라 휴학도 많이 했던데 대체 그 고생은 왜 한 건데요? 재산은 왜 못 받고요? 어머님 용돈부터 시작해서 자잘하게 들어가는 집안 행사 비용을 왜 저희가 다 부담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너 지금 재산 안 줘서 삐졌냐? 재산 때문이 아니잖아요. 어머니 행동에서 서운한 거죠. 아니 글쎄 나는 차별한 적이 없다니까 그러네. 통화하는 내내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결혼해서 시모와 이렇게 길게 얘기한 것도 처음이었는데 통화 내내 같은 말만 반복이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기 전 시모가 한 말에 상처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디 우리 큰애가 애도 안 가졌는데 네가 애를 낳겠다고? 버릇없이? 이런 식의 대화가 끊임없이 2시간 내내 이어졌는데 상당히 기분 나쁘고 속상했지만 그냥 끊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다시는 돈 얘기는 하지 않겠지 싶었지만 사정이 안 좋긴 한가 보더라고요. 며칠 뒤 형님에게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그렇게 열을 내며 말해. 정말 황당하다. 그리고 나 임신 안 된다고 깔보는 거야 뭐야? 생각할수록 화나네. 그 돈 몇 푼 도와줬다고 지금 유세 부리는 거야? 그냥 병원비 내고 쉽게 가자. 나 많이 힘들어. 알잖아. 이것 봐. 문자 봐놓고 왜 답장을 안 해? 정말 나 안 보고 살 거야? 답장 좀 할래? 답답해. 답장을 안 하니 전화도 많이 왔는데 안 받았습니다. 저도 일해야 했고 전화 받으면 무슨 말을 할지 뻔했으니까요. 여기서 사실 더 해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욕도 하고 싶고 소리도 지르고 싶었는데 막상 하려니 그게 또 안 되더라고요. 심장이 쿵쿵 뛰고 목소리까지 떨려서 기막힌 문자를 보내와도 그냥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저나 남편이 아무 말 없이 시댁에 가서 시키는 대로 하며 살았습니다. 남편도 시숙 회사에서 주말까지 나가며 일을 열심히 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더는 못하겠다고 하니 시모나 형님이 보기엔 이게 뭔가 싶었을 거예요. 역시나 전화도 문자도 연락이 안 되고 있으니
어느 날 형님이 시모를 모시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쩜 남편이 없는 날로 제대로 골라 찾아왔는데. 왜 오셨어요? 일단 들어가자. 현관문을 열자마자 막무가내로 들어왔습니다. 아니, 사정이 안 되면 가족끼리 서로 도와주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집은 어째 다들 남남이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서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그럼 어른들이 본보기를 보이셔야죠. 아닌가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형님이 어머, 말버릇 좀 봐. 형님이 저를 쏘아보며 저리 말하는데도 저는 그저 담담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돈이 어지간히 급했는지 제 앞에서 또 병원비 얘기를 꺼내더군요. 보험 든 걸로 해결하세요. 아니, 지금 우리 사정 알면서 보험비를 내고 살았겠어? 그러면서 뭔가 준비를 아주 단단히 해왔더라고요. 제 앞에서 큰 서리봉투 안에 있던 종이를 꺼냈습니다. 잘 봐. 이게 뭔데요? 재산 얘기하길래 내가 억울해서 그동안 어디 했었는지 내역 뽑아온 거야. 사실 안 봐도 뻔했지만 저리 당당하게 말하는 걸 보고는 유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결혼 전에는 시숙의 대학부터 시숙의 사업, 결혼식을 위해 쓴 돈과 자잘하게 시숙이 개인적으로 쓴 돈은 기타 지출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난 후에는 시어머니 병원비만 800이 적혀 있길래 물었더니 그거 어머님 허리가 안 좋아서 수술하고 병실 이용한 거랑 재활치료, 간병비 모두 포함된 금액이야. 대체 언제 수술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건 좀 이상했습니다. 결혼하고 시댁에서 하도 불러서 현관문이 닳도록 자주 가는데 어머님이 나이 드셔서 여기저기 아프다는 말씀은 종종 하셨지만 수술 얘기는 없으셨거든요. 거기다 수술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셨다면서 저나 남편이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너네가 걱정할까 봐 일부러 말 안 하고 수술 받고 온 거야. 언제요? 언제냐는 말에 시모는 잠시 말을 이어가지 못했지만 이내 수술 받은 건 확실하다고 하시더군요. 암튼 종이에 적힌 내용을 계속 보는데 그 안에는 시숙이 타던 차를 정비를 맡겼다가 차가 오래되어 부품이 없어서 새 차를 구입하는데 쓴 돈도 있었습니다. 그것 말고도 이것저것 돈을 쓴 내역이 참 많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액수였습니다. 그 많은 돈을 투자한 건지 아니면 말아먹은 건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이후 시모와 형님이 하는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본인들이 쓴 돈보다 저희가 쓴 돈을 비교할 게 못 된다면서 형님 내가 이만큼 썼으니 저보고 할 도리는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아니죠. 돈 받아서 쓴 거랑 힘들게 일해서 번 돈 쓰는 거랑 같은가요? 가족을 위해서 쓰는 거라 피차 일반이지. 그럼 저희도 재산 주세요. 가족을 위해 헌신해서 쓸게요. 이미 없는 돈을 어떻게 주니? 저희도 그건 번 돈 다 써서 없어요. 모은 돈도 없고요. 그러자 차를 팔라고 했습니다. 그럼 너네 그 차라도 팔아서 도와주면 되겠네.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하세요. 이날 형님이나 시모가 안 가고 계속 버티고 앉아있길래 돈 타령 그만하시라고 하면서 지갑에서 5만 원권 한 장을 꺼내 바닥에 뒀습니다. 택시비 드릴 테니까 그만 가보세요. 그랬더니 형님은 자존심이 상했는지 표정이 일그러진 채 일어나서는 5만 원을 들고 나가더라고요. 시모 역시 그냥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는 거 아니야. 너희 어려워도 힘들다 소리 하지 마. 알았어? 이날 시모의 형님이 그렇게 가고 나서 그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대충 짐작이 됐습니다. 이번엔 시숙을 데리고 오려나 아니면 남편을 붙잡고 들들 볶으려나 생각했죠. 하지만 제 예상과 완전히 빗나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시모와 형님이 다녀간 날 회사 일로 늦게 들어온 남편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말해주려 했는데 유독 피곤해하길래 말을 아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남편이 그저 안쓰러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그만두길 원했지만 그건 남편이 결정할 일이라 그만둬라 말아라 말하긴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충 알고는 있었지만 남편이 제 앞에서 회사 사정이 너무 안 좋다는 말을 하니 심각하긴 하구나 싶더라고요. 상황이 어떻길래 그래? 심각하네. 그거 해결하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이 빠진 독에 물 붓기지. 남편의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화도 나고 어이도 없었습니다. 그간 남편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만 같아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요. 시모는 그날 이후 저에게 문자를 정말 많이 보냈습니다. 너 자꾸 이러면 다시는 안 본다. 사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여서 답장도 알겠다고 보내고 다른 말은 일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남편과 제가 집에 있을 때 시모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유산 얘기를 하셨죠. 엄마, 어쩐 일로? 내가 아들 사는 집에 미리 말하고 와야 해? 물이나 한 컵 줘봐. 속 탄다. 네, 여기. 앉아봐라. 너도 앉아.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요? 참말 말고 5억 내놔. 네?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너 유산 받은 거 있다며. 그것도 10억이나. 내가 그동안 알면서 모른 척 했다. 너 그렇게 큰 돈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 내가 지켜본 거야? 우리 똑순이랑 여기 와서 사정 힘드니까 좀 도와라 했을 때 너 그 돈 받은 얘기는 전혀 안 하더라. 엄마, 그 돈. 넌 가만히 있어. 어디 엄마가 말하는데 끼어들어. 10억 다 달라고 안 할 테니까 그중 절반 딱 잘라서 네 형님 줘라.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준우 네가 말해봐. 회사 사정 많이 힘든 거 너도 알지? 너 보고만 있을 거야? 형 회사인데 망하게 둘 거냐고? 시모는 이날 제가 받은 유산 중 절반을 시숙한테 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뭐야? 너 후회 안 하지? 네. 지금 회사 힘들어서 월급도 제대로 못 나오고 있는 거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회사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네 남편한테 물어야지. 일을 똑바로 했으면 회사가 그 지경이 됐겠어? 참나. 그러니까 회사가 어려운 건 우리 준우 씨 탓이라는 건가요? 그럼 우리 민호가 그랬겠니? 직원들이 좀 일도 잘하고 해야 회사를 이끌어 나가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으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남편은 할 말이 많았겠지만 계속 참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며 산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시모가 저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한 말도 모자라 결국 남편을 폭발하게 만들었는데요. 아니 근데 너는 어디 따박따박 말대꾸냐? 저번에도 그러더니 오늘은 옆에 남편 있다고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야? 저는 옆에 누가 있든 없든 할 말 한 건데요. 그만 가세요. 돈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아니 왜 못 들은 걸로 하는데? 내가 그 돈을 다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절반만 달라고 하는 거잖아. 그리고 내가 쓴다고 이래? 네 형 회사가 잘 되면 결국 너도 잘 되는 거고 그럼 니네 살림도 피는 건데 왜 싫다는 거야? 남편은 이런 시모에게 모셔다 드리겠다며 끌고 나가려고 했는데 나가는 상황에서도 우리 집 장남이 망하면 네 남편도 같이 망하는 거야. 알아들어? 과연 그럴까요? 뭐야? 엄마, 빨리 나오세요. 가만히 있어봐. 너 뭐라고 했냐? 어? 너 정말 이혼당하고 싶어서 환장했어? 시모는 이날 집에 와서 장남만 감싸고 돌았고 돈을 안 내놓으면 이혼을 시키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남편은 꾹꾹 참다가 이혼 얘기에 결국 터져버렸죠. 엄마! 아이, 너 어찌다 소리를 질러? 이혼이라뇨? 그럼 저런 거랑 계속 살겠다고? 너 생각을 해봐. 쟤랑 결혼하기 전까지는 내 말에 토 한 번 안 달고 시키는 대로 하며 살았어.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사사건건 말대꾸에 나보다 쟤가 먼저 아니냐고. 잘 생각해라. 나랑 네 형은 피를 나는 가족이고 쟤는 헤어짐은 그뿐이야. 이날 시모는 남편 앞에서 모진 말을 내뱉고는 나올 필요 없다면서
딱 하루만 시간을 줄 테니 잘 생각해보고 전화하라고 하시곤 혼자 가셨습니다. 남편은 시모가 가고 난 뒤 제 앞에서 급기야 눈물을 보였습니다. 제가 본 것만 해도 충분한데 사실 제가 모르는 세월 동안 남편이 받은 상처가 더 컸을 겁니다.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 아내가 보는 앞에서 여전히 막말해 아들로서가 아니라 그저 시키만 하는 사람으로 취급했으니 남편도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죠. 돈을 안 주면 자기 아들과 이혼할 각오까지 하라고 했는데 바로 다음 날 시댁은 풍비박산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망하기 싫으면 돈 내놓으라던 시모였지만 정작 망한 사람은 시모와 시숙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와 남편은 평소처럼 출근하려고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출근했는데 점심때가 지나서 저는 시댁으로 가야 했습니다. 형님이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더니 문자로 빨리 시댁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제 남편이 미친 것 같다면서 말이죠.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길래 뭔 소린가 싶어서 바로 전화를 걸었더니 왜 전화 안 받아? 나 시댁인데 빨리 와. 빨리. 시끄러운 소리에 무슨 일이 났구나 싶었던 저는 회사에 사정을 얘기하고 바로 시댁으로 갔습니다. 너 마침 잘 왔다. 네가 원한 게 이거냐? 응? 네? 우리 준우가 사표를 썼다고 하더라. 그럼 대체 일은 누가 하냐? 어?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는 말이 있는 거야. 네가 뭐라고 했길래 우리 아들이 사표까지 쓰냐고? 가족을 갈라놔서 속 시원하냐? 엄마, 그만 좀 하세요. 넌 가만히 좀 있어. 우리는 그만 가자. 박준호! 너 지금 나가면 정말 다시는 이 엄마 볼 생각하지 마. 선택해. 쟤야 이 엄마야. 남편도 힘들었을 겁니다. 아무리 섭섭한 게 많다고 해도 엄마인데 어떻게 한순간에 연을 끊겠어요? 하지만 뒤이어 쏟아지는 시모의 막말에 남편도 결국 다시는 안 보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너 그렇게 갈 거면 차는 두고 가. 네? 네 차 두고 가라고. 그 차라도 팔아서 우리 민호 회사 살려야겠다. 네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거야. 필요하면 돈 가져오고 이 엄마나 네 형이 시키는 거 하면서 사는 게 네가 하는 거라고. 네, 그렇게 살았어요. 형한테 미안해서. 그 어린 나이에도 다 느껴졌거든요. 엄마가 저보다 형을 더 좋아하고 위한다는 거 다 알고 있었다고요. 친척들이 집에 오면 다 저한테만 관심이 쏠려 있을 때 형이 괜히 심술나서 저한테 장난감 집어던지더라도 그거 다 참았어요. 형 기분도 이해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여태 형 위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만할게요. 안 할래요! 그럼 나 안 보고 산다고? 네 형도 안 보고? 네! 제가 오기 전에도 남편이 시모에게 할 말 다 하고 있었으니 형님이 그 모습을 보고 미친 것 같다고 한 거였습니다. 평소대로라면 남편은 시모에게 그저 내내 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은 제 손을 잡아 끌고는 시댁에서 나가려고 했는데 그때 형님이 저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돈이요? 그동안 회사에서 법인카드를 쓴 돈! 다 내놓고 가라고요. 회사 그만둘 땐 이 정도 각오는 했던 거 아니었어요? 제가 회사 돈으로 뭘 썼는데요? 개인적으로 쓴 돈 없는데 뭘 내놓으라는 거예요? 법인카드 들고 다니면서 점심때 밥 사 먹고 했잖아요. 그거 다 계산해서 내놔요. 사무용품 산 것도 많던데. 그리고 그거 말고 회사 돈으로 여기저기 썼다고 하면 문제 커질 텐데 그거 다 감당이 되려나? 회사 돈 잘못 쓰면 나중에 쇠고랑 찰 수도 있다는 거 몰랐어요?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고생하게 생겼네. 불쌍해서 어째? 이제는 하다 협박까지 하더군요. 자기 남편이 펑펑 쓴 돈을 제 남편이 썼다고 할 참이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남편은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사 직원이었어요. 난데 내가 준 그 서류 바로 제출해. 그리고 잠시 뒤 형님은 시숙의 전화를 받고 시모와 급히 나갔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 어떡해. 어머님 어떡해요.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니 왜 그래? 우리 민호한테 무슨 일 생겼대?
그렇게 시모와 형님은 손을 잡고 급하게 나갔는데 저와 남편은 그러거나 말거나 집으로 왔습니다. 사실 무슨 일인지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주말에 출근했다가 늦게 들어온 날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대표라고 해도 회사 돈을 그렇게 마음대로 쓰면 안 되잖아. 형도 알아. 그런데 회사 비용 처리하면 된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내가 권한이 없어. 알고 보니 회사가 어려워서 돈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숙이 회사 돈을 마음대로 써서 사정이 점점 어려워졌던 거였죠. 남편도 처음에는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일하느라 바쁘게 살았으니 당연했어요. 거래처에 급하게 가야 하는 일도 남편이 했고 직원들 시키려고 하면 시숙이 회사 일이니까 남편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부려먹고 번 돈은 시숙과 형님이 호화롭게 쓰고 다니고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두지 않으려고 제가 직접 가서 따질 생각도 했지만 남편은 어쨌거나 회사 명의는 자기 형이니까 자기만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면 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 보고 살면 그만이라면서 말이죠. 저도 여기까지는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남편이 사직서를 늘 가지고 다녔기에 당장 내일이라도 회사를 그만둔다 해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날 시모와 형님이 급하게 나갔던 건 시숙이 고발을 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사 직원들도 대충 회사 사정을 알고 있었는데 딱 한 명의 직원을 빼고는 나머지는 시숙이 고용한 직원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이 회사 일에 대해 직원들과 마음 터놓고 말할 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남편과 마음이 같았던 직원 한 명과는 회사 일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나눴고 특히 그 직원은 그만둘 각오를 하고 횡령 고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남편도 관련 서류를 챙겨서 그 직원에게 준 상태였고요. 다만 앞으로 시숙이 정신 차리고 회사를 다시 잘 꾸려나가거나 직원들 급여 문제를 해결해 줄 경우에는 굳이 고발하지 않을 생각이었다는데 이날 시모나 형님이 선을 넘었고 거기다 쓰지도 않는 돈을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었으니 남편도 이건 아니다 싶었던 겁니다. 시모와 형님이 회사에 가서 상황을 알고 난 뒤 찾은 사람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정말 치가 떨릴 정도로 너무 싫었습니다. 보통 고발을 당하면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데 해당 직원이 고소장 제출 후 시숙에게 바로 말을 하게 되면서 난리가 나게 된 거였어요. 그렇게 남편에게 모진 말을 내뱉고도 다시 집으로 찾아왔는데요. 남편은 냉정했습니다. 가세요. 이제 저한테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들, 어떻게 이래? 엄마한테 어떻게 이래? 엄마들이 화나면 하는 말 아시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나한테 철저하게 형만 편애하면서 키우셨죠? 저는 늘 외로웠습니다. 그래도 엄마니까 잘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노력하면 언젠가 제 마음 알아주시겠지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잘하면 할수록 당연하게 생각하셨잖아요. 다시는 안 보고 싶으니까 제발 좀 가세요. 시모는 결국 현관에 주저앉아 못 나간다고 버텼는데요. 옆에서 형님은 얄밉게 시모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아들한테 버려진 기분이 어떠세요? 형한테 했던 것처럼 저한테도 그렇게 헌신적이었다면 제가 이렇게 했을까요? 미움받고 크면서 겨우 만난 제 아내한테 막말하신 거 당장 사과하시고 나가세요. 아니 내가 너를 미워한 게 아니라 우리 민우한테 기대가 커서 그랬어. 이날 시모는 상황이 급하니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야말로 횡설수설이었습니다. 그러니 듣는 저도 남편도 짜증이 났죠. 그만하시라고요. 매일 같은 소리 안 지겨우세요? 어떻게 어머님한테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요. 너무한 건 저희가 아니라 형님이죠. 어머님 재산 다 쓰고 남은 거 없이 회사도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마시고 가서 직원들 민인 급여나 빨리 줄 생각부터 하세요. 직원들이 언제까지 기다려줄 것 같으세요? 줄줄이 고소하면 그거 감당은 어쩌시려고요?
그제야 아차 싶었는지 형님은 우물쭈물하다 결국 먼저 나갔고 시모는 끝까지 남아서 듣는 사람도 없는데 계속해서 자식 잘못 키웠네, 며느리가 잘못 들어왔네, 이런 헛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남편은 시모를 경찰에 신고했고 10분도 되지 않아 도착한 경찰 손에 끌려나가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설마 자식이 자기를 경찰에 신고를 할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런데 끌려나가는 시모가 전혀 불쌍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어떻게 됐냐고요? 당연히 시숙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시숙은 뒤늦게 회사 자료를 없애고 최대한 발뺌을 하려고 했지만 해당 직원과 남편이 그동안 모은 증거 자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확실했고요. 시모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건지 동생이 형을 어떻게 고소할 수 있냐면서 호적에서 파야 한다는 둥 남편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씀을 하셨으나 남편은 하도 들어서인지 별 타격도 없는 듯 보였습니다. 시모는 상황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자 갑자기 태도를 바꿨는데요. 집에 찾아와도 저희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 아예 아파트 단지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희가 집에 들어가려고 할 때 나타나서 또 헛소리를 했습니다. 준우야, 너희 어디 갔다 오니? 나 여기서 한참 기다렸어. 아니, 너희 나 보고도 그냥 가는 거야? 이제 오지 마시라고 했을 텐데요. 저기 준우야, 그러지 말고 잠깐 시간 좀 내봐. 할 말 있어서 그래. 그런데 이 상황에도 시모는 끝까지 시숙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림없는 소리였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 좀 하세요. 손 벌리는 것도 한두 번이죠. 형이 재산 다 말아먹었는데 저한테 이러고 싶어요? 당장 가세요. 엄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러자 시모는 나 너네 집에서 좀 살면 안 될까? 내가 살림 다 해주고 너네 편하게 해줄게. 응? 알고 보니 시모는 저희 모르게 살던 집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아 시숙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회사는 망하게 생기고 빚은 계속 늘고 있고 담보대출 받은 건 갚을 여력이 되지 않으니 집이 넘어가게 생겼는데 갈 곳이 없어서 저희를 찾아온 거였어요. 급기야 눈물까지 보였는데 그러면 남편이 마음이 약해져서 받아줄 거라 생각했나 봅니다. 내가 앞으로 잘할게. 그동안 미워했던 거 용서해주면 안 되겠어? 응? 아마 걱정이 컸을 겁니다. 많았던 재산 다 탕진하고 믿었던 큰아들은 망가지고 작은아들까지 등 돌리는 판국이었으니까요. 아니요. 싫어요. 저희한테 다시는 보지 말자고 하셨고 저번엔 뭐라고 하셨죠? 호적에서 판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거야. 내가 너무 화가 나서. 화가 나면 무슨 말이든 막 해도 되는 거예요? 미안해, 아들.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소름 끼쳐요. 그동안 제가 잘하면 잘해주시겠지, 인정해주시겠지 생각하며 속으로 끙끙거리면서도 늘 그렇게 살아왔던 제 자신이 한심스러워요. 가세요! 동네 사람들 다 보는 그 상황에 시모는 쪽팔린 줄도 모르고 남편과 제가 냉정하게 나오니 갑자기 우는 연기를 멈추고 바닥에 침까지 뱉어가며 그렇게 살면 천벌을 받는다고 또다시 막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겠더군요. 시숙의 회사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시숙은 변호사를 써가면서 실형을 면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들었는데 횡령 금액이 너무 커서 아마도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거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시모는 그 상황에 오갈 곳이 없어지니 결국 형님네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이쁨 받으며 살아놓고 한 집에서 사는 건 또 싫었나 봅니다. 허구한 날 싸우고 시모와 형님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시댁 행사에 일절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간 해야 할 도리 다 하고 살았더니 사실 미련도 없었어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힘들어했지만 금방 기운을 냈고 남편 이름으로 새롭게 회사를 차렸습니다.
제가 봐도 남편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믿었습니다. 그때 그 직원을 제일 먼저 데리고 왔고 이후 면접을 통해 실력 있는 직원들을 하나둘 뽑다 보니 제법 회사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회사를 차렸다는 소식을 어디서 또 들었는지 시모와 형님이 회사 근처까지 찾아와서 남편과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요. 남편이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며 저에게 찾아와 하소연하듯 말했지만 저 역시 무시하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숙은 재판 끝에 결국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님은 그동안 사모님 소리 들으면 편하게 살았으니 시모 모시고 힘들게 살아야 하는 그 상황이 너무 싫었나 보더라고요. 자존심도 버리고 저한테 도와달라고 했지만 일 하나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안 들었습니다. 혹시나 남편의 마음이 걱정되어 어느 날 조심스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자기 괜찮아? 괜찮지. 앞으로 계속 찾아오면 이사 가면 되는 거고 전화하면 차단하면 그만이야. 어떻게든 그렇게 멀리 할 거니까 걱정 마. 그래도 남편에게는 엄마이고 형이라서 마음이 흔들리는 건 아닐까 싶었는데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생각보다 굳건했습니다. 또다시 도와주면 그땐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거라면서 앞으로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라고 했는데 사실 남편의 말이 다 맞았습니다. 고생해봐야 정신 차릴 거라면서 그냥 두라고 했는데 저도 남편과 같은 생각이었어요. 현재 남편은 새로 차린 회사를 잘 꾸려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시숙회사에서도 중요한 일은 거의 혼자 도맡아 했으니 즐겁게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참, 최근에 고모님께 들으니 형님이 시모를 내쫓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말도 마. 우리 집에 온다는 거 겨우 말렸어. 나도 그 성격 감당 못해. 그럼 어떡해요? 어쩌긴 같이 살아야지. 그런데 참 돈이 무섭긴 하다. 돈 있을 땐 그렇게 잘하더니 재산 받고 나서 더 나올 게 없다 싶으니 저리 막대하잖아. 사람이 그럼 못 쓰는데. 씁쓸했습니다. 시모한테 돈 나올 곳이 남아있을 땐 형님이 그렇게 잘했는데 시댁 집까지 없고 시모 상황이 저러니 한 집에 살면서 그렇게 무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게 다 자업자득 아니겠어요? 어떻게 살든 이제 저와 남편은 신경 쓰지 않고 지냅니다. 저는 딱 지금처럼만 이대로 살면 더 바랄 게 없지만 한 가지 더 욕심을 부린다면 저희 부부에게도 이쁜 천사가 찾아와 주길 바라는 건데요. 원래 자식은 하늘이 내려주는 거라는 말이 있잖아요. 남편과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는 이뤄지는 날도 오겠죠. 꼭 그런 날이 오길 바라면서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